지금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열정이 초임 교사 분들부터 연차가 10년차 이상 훌쩍 되신 분들까지 후끈후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기가 대단하고 열정들도 참 대단하신데 그래도 신규 교사 시절 정말 그 열의에 더 불타서 나 요렇게까지 해봤다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여지아 선생님과 말씀하실 게 많으신 표정이신데 거의 뭐 학교를 신규 때 그리고 기간제 2년 근무할 때 10시 넘어 퇴근하는 게 저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냥 학교에 살다시피. 네, 정말 마지막에 불 끄고 다니는 뭐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 몸을 다 불태우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때는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아이들을 좀 힘들게 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가 되는 지점이 또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 그때 진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아이들도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 아이들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또 가지실 수 있는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아이들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고 엄마 아빠의 그런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제가 거기 어디까지 개입이 됐고 그런 얘기들이 정말 선생님들은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여기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지혜 선생님. 저는 네, 저도 요즘 요 근래 이제 신규였을 때 뭐 지금도 연차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때 저를 좀 돌이켜 보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신규가 있었으면 동료 교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 싶어요. 저는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사립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대부분 유치원 때부터 전공과라고 얘기하는 고등학교 이후에 한 1년 정도 특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요. 한 번은 얘네들이 한 번 들어오면 일반 학교를 경험하지 않고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또 제 동기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학교에 현장학습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되게 불편해하시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의 위험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되게 무모했어요. 근데 그걸 꼭 너무 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고 돌아왔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장애아이들에 대한 그런 편견, 저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학생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도전행동이라고 하는 막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일반 학교 가서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학생이 거기를 갔을 때 굉장히 노멀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학생은 우리 학교, 그 특수학교라는 공간에만 있어 봤는데 그 일반 학교라는 공간에 가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멋진 오빠들이 있고 또 다 양복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교복이.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거기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이 진짜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여학생도 물론 인지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교를 투어를 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오면서 저는 더 좀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존재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집 가장 가까운 곳에 보통 아이들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그 일반 학교에 다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되게 확신하게 됐어요. 그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지만 우리 아이들의 장애 정도나 장애 능력이 그 학생의 어떤 학교를 배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때 그 경험이 지금 저를 약간 교직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일반 교사 선생님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또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제 차례군요. 저는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요. 막 우리 애들 데리고 군부대도 가기도 하고 막
많은 걸 했어요. 뭐 학교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보통은 이렇게 무모하지 않은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면 그걸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도 되느냐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내가 내 수업에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때 좀 제가 약간 무모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고 너무 열정을 다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제가 너무 뜨거워서 제 주변의 아이들을 불태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애들은 저한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나한테 너 사랑 원치 않았거든요. 우리 애들은. 근데 저는 이미 내 사랑을 줄 준비가 돼 있었어. 그래서 너무 뜨거운 내 사랑을 아이들한테 막 열심히 주고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는데 몰라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감정을 그렇게 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의 약간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근데 내가 학창 시절에 권위적인 선생님으로 인한 상처, 내가 그 권위적인 부모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어떤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억압받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얘한테 과잉으로 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아이인 것 마냥 너무 불태우고 약간 오버했던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일로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그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장나라 선생님처럼 아이들한테 나를 때려라 약간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체벌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너희 모두 나와서 나를 한 대씩 때려라. 이 사랑의 매로. 그래가지고 또 놀랬지.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애들을 할 수는 없고 이 문제 행동을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애들이 이제 뭐 졸업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아침마다 그 집에 출근해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 진짜 정말 열혈 교사였어요. 그리고 사실 교사가 엄마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라고 나를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가 밀접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면은 정말 갑자기 내가 사랑을 원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넌 너무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막 너무 뜨거운 사랑을 주고 너는 왜 내 사랑을 모르니? 막 이러더니 갑자기 너희들 그 행동 안 되겠어. 너는 선생님을 한 대씩 때려 넣고 애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지나쳤다. 네. 근데 제자들 추억에는 그래도 선생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시기로 기억을. 진짜 이상한 것 선생님 같아요. 있었다.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로. 네. 저는 일단 경력이 얼마 없으니까 사실 이미 아직 초임 상태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그렇게 막 뜨겁거나 이런 교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제가 교직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단체 활동이 모두 취소되고 체육대회 없고 수련회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갈증과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물론 당연히 너무너무 아쉬워했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 왔는데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 오지도 않으니까 애들이 작년에 진짜 안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고 특히나 5월 말에 학생들을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만 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 온라인으로 조회나 종례를 할 때마다 막 댓글로 오늘은 뭐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추천해봐라 라든지 오늘은
뭐 연말이면은 연말에도 애들이 학교 없었거든요. 연말이면은 올해 너가 제일 잘한 일은 뭐냐 이런 식으로 좀 애들이랑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하나도 안 친했거든요. 너무 안 보니까 그래서 좀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조금은 가벼운 그런 질문들을 같이 얘기해 보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중3을 맡았었는데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가 있기 때문에 좀 학기가 일찍 끝나요, 2학기가. 그래서 한 달 이상을 그냥 수업이 따로 막 이렇게 일반적인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좀 전환기라고 해가지고 원래 같으면 밖으로 체험학습 다니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시기로 보내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죠,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를 좀 그냥 날리지 않고 어떻게 그럼 또 의미 있게 할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영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책을 추천을 해주는데 뭐 어떤 에피소드를 같이 소개하면 책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재밌으라고 촬영을 어디 야외에 가서 혼자 막 하고 온다든지 그리고 요새 애들은 또 유튜브에 되게 친숙하니까 네. 막 실제로 사실은 연출된 장면이었지만 마치 브이로그인 것처럼 막 흉내 내면서 촬영을 해서 뭐 올린다든지 물론 별로 열심히 보진 않았어요. 애들이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도전을 나름대로는 했었고 졸업식도 애들이 결국 원격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졸업식 전날에 그래도 졸업장은 줘야 되니까 애들이 잠깐 1시간 정도 반별로 나눠가지고 학교에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라도 좀 기억하게 했으면 해가지고 그때 제가 편지를 다 써갖고 애들 거를 그리고 즉석 사진기를 가져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걸 나름 준비하는 게 또 되게 그때 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막 사러 다니고 이러는 게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학생들이 졸업하고 찾아와가지고 가끔 뭐 그런 얘기하고 하면은 그래도 의미 있었구나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때 최고로 열정을 쏟았던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외부 사업비 받아서 사업 진행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비였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각자 자기만의 전공 분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아이들이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학교의 예산이라는 게 단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한예종에 있는 뭐 교수님 또 학생분들, 예술원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또 그 밖에 이제 뭐 작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아이들하고 협업으로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작품이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조선왕릉 관련해서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받아서 작품 전시를 하게 됐었거든요, 선정릉에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했을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새벽 1시에 퇴근했다가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고 학교에 문을 열어주시는 이제 기사님 계신데 그분하고 최고의 관계를 항상 맺어야 했어요. 반찬도 종종 싸다 드리고 뭐 이렇게 선물도 조금씩 해드리고 이럴 정도로 그런 네. 관계를 유지했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하고 할 때 대부분의 내용이 저와 함께 했던 그때 사업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회사를 갈 준비를 할 때도 자기소개서에 그때 내가 뭘 느꼈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좀 많이 힘들었지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게 만만치가 않은 직업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갑자기 이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교사는 극한 직업이다? 아니다. O, X. 하나, 둘, 셋. 네, 박예수 선생님하고 여지아 선생님은 O, 그리고 다른 두 분은 X. 저 사실 세모를 하긴 했는데 세모.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은 X에 가깝기는 해요. 네,
그만큼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람이 있고 또 행복이 있으니까 극한 직업으로만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